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깊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고즈넉한 곳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사시사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산새들이 아침마다 정겹게 지저귀는 참으로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였지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커다란 그늘을 들이오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소박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정답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어요. 욕심 없이 농사를 짓고 땔감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동네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던 그런 정겨운 마을이었지요. 마을 끝자락 산자락이 병풍처럼 포근하게 둘러싸인 외딴 곳에는 낡고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착하고 마음씨 고운 가난한 하녀 순옥이가 살고 있었지요. 순옥이는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마당은 늘 반질반질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답니다. 우물가에는 이끼가 끼지 않도록 매일 정성껏 돌보았으며 여치 잘 되는 마당 한 구석의 건조대에는 하얀 무명천이 바람에 기분 좋게 나부끼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순옥이의 부지런하고 단정한 살림 솜씨를 칭찬하며 그녀의 맑고 고운 심성을 깊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답니다. 순옥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부뚜막에 올리고 조왕신에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기쁨인 예쁜 딸 연화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지요. 연화는 순옥이 직접 낳은 친딸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답니다. 10여 년 전 매서운 바람이 불던 어느 추운 겨울날 순옥이는 부잣집의 심부름으로 얼어붙은 강가를 걷다가 버려진 아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지금 순옥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름답고 착한 딸 연화였던 것이지요. 처음 아기를 발견했을 때 갓난아기였던 연화는 일반 백성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아주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비단 보자기에 소중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도는 고운 비단 보자기에는 황금색 실로 전교하고 화려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순옥이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범상치 않은 귀한 물건이라는 것쯤은 단번에 있었지요. 핏기가 가신 채 얼어 죽어가는 아기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순옥이는 주저없이 아기를 품에 꽉 안고 자신의 남루한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언 아기의 몸을 정성껏 녹이며 밤낮 없이 극진히 간호하여 마침내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었답니다. 그날 이후 순옥이는 그 귀한 비단 보자기를 깊은 장롱 밑바닥에 있는 낡은 괴짝 속에 누구도 모르게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그 보자기를 보고 아기의 신분을 의심하거나 몹쓸 마음을 먹고 아기를 빼앗아 갈까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순옥이는 오직 연화의 평안하고 안전한 삶만을 바랐기에 그 영원히 묻어두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하녀의 삶은 고단하고 배고플 때도 많았지만 방긋방긋 웃는 연화의 맑은 얼굴을 볼 때면 순옥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잔잔하게 흘러 어느덧 강가에서 주워온 갓난아기 연화는 15살의 어여쁘고 지혜로운 소녀로 눈부시게 자라났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초가집에서 거친 밥을 먹고 낡은 옷을 입으며 자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자태에서는 감출 수 없는 기품과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지요. 동네 사람들은 연화의 티 없이 맑은 피부와 별빛처럼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산녀 같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연화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어찌나 비단결처럼 고운지 자신을 거두어준 순옥을 진짜 어머니로 굳게 믿으며 매사 정성을 다해 효도를 실천하는 착한 딸이었답니다. 아침이면 연화는 순옥보다 먼저 일어나 부지런히 마당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고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 따뜻한 온기가 집안에 돌게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쌉싸름한 나물과 들에서 뜯어온 채소들로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맛있는 아침상을 차려 순옥 앞에 공손히 내놓곤 했지요. 순옥은 그런 연화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면서도 대견스러워 연화의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눈쇼를 붉히곤 했습니다. 우리 연화가 끓여준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너는 나의 복덩이고 내 인생의 전부란다. 순옥의 다정한 말에 연화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순옥의 품에 다정하게 안기곤 하는 따뜻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연화의 알 수 없는 진짜 신분에 대한 작고 막연한 불안감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점점 더 아름답고 기품 있는 아가씨로 성장해 갈수록 혹시라도 친부모가 나타나 연화를 멀리 데려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밤마다 순옥의 단잠을 설치게 만들었지요. 깊은 밤, 연화가 새긋 쉬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때면 순옥은 가슴이 저미도록 아려오는 슬픔과 두려움을 홀로 묵묵히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저 이 작은 초가집에서 연화와 함께 욕심 없이 소박하고 다정하게 늙어가기를 매일 밤 달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산과 들에는 분홍빛 진달래와 샛노란 개나리가 만발하여 마을 전체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화사하게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순옥을 돕기 위해 등에 작은 바구니를 메고 뒷산으로 나물과 약초를 캐러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섰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연화의 발걸음은 마치 나비처럼 사뿐사뿐 가벼웠고 그녀가 부르는 맑고 고운 콧노래는 타고 산새들의 지저김과 어우러져 계곡 멀리까지 아름답게 울려 퍼졌지요. 그 평화롭고 나른한 봄날의 오후, 순옥은 집 마당에 홀로 앉아 낡은 저고리에 해진 곳을 정성껏 꿰매며 연화가 무사히 웃으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순옥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름다운 연화에게 고운 비단옷 한 벌, 따뜻하고 맛있는 고깃국 한 그릇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가슴 깊이 한스럽고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화가 그 화려한 비단 보자기의 주인인 진짜 귀한 집안에서 자랐더라면 지금쯤 거친 흙바닥 대신 부드러운 융단 위를 걸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 때마다 순옥은 얼른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음을 다잡고 지금처럼 평안하게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그때 집 밖의 구불구불한 흙길,
저 멀리서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웅성웅성 마을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고 외진 산골 마을에는 평소 낯선 외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기에 순옥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살인문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장사꾼이나 나그네 아니었고 번듯한 말을 탄 채 화려하고 위험 있는 관복을 차려입은 공정의 높은 관리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와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로 그 위협적인 행렬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고 마을은 순식간에 묘한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순옥의 가슴은 갑자기 쿵쾅쿵쾅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온몸을 차갑게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귀빈들의 등장에 순옥은 속으로 저 높으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늑주하고 구석진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것일까? 혹시 10여 년 전 내가 강가에서 주워온 연화의 비밀을 알고 그 아이를 다시 찾으러 온 것은 아닐까? 하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 낡은 살인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부엌으로 숨어들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밖의 동태를 두려움에 떨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궁정에서 온 관리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마을의 이장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를 심각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순옥은 그들의 대화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는 없었지만 관리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다급하고 간절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접고 있었지요. 바람결에 희미하게 실려오는 몇 마디 단어들 속에는 비단 보자기, 왕실의 문양, 15년 전 잃어버린 아기 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순옥의 다리에서는 힘이 쫙 빠져나갔고 그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조왕신이시여, 부디 우리 연화를 지켜주십시오. 저 아이는 저의 목숨보다 귀한 딸입니다. 제발 저들이 우리 연화를 알아보지 못하게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순옥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왕신을 향해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연화가 어느 나라의 공주인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실의 핏줄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순옥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이 정성껏 젖을 물리고 품어 키운 사랑스러운 딸 연화가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지요. 다행스럽게도 관리들은 마을 어르신들과의 짧은 대화를 마친 후 더 이상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고 말머리를 돌려 다른 이웃 마을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고 나서야 순옥은 비로소 굳게 움켜쥐었던 두 손을 스르르 풀며 크게 안도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마당으로 다시 나온 순옥은 긴장이 풀려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조금씩 제정신이 돌아왔고 그녀는 산에 나무를 캐러 간 연화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하늘이 온통 붉은 노을로 물들 무렵 살인문 밖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하는 연화의 맑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연화를 꽉 끌어안았고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연화는 어머니, 왜 그러셔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하며 걱정스럽 물었습니다. 순옥은 애써 눈물을 감추며 연화의 등을 토닥였고 아니다. 우리 딸이 무사히 돌아와서 그저 기뻐서 그런단다. 배가 고프겠구나. 어서 씻고 들어오렴. 따뜻한 저녁을 지어놓았단다. 하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바구니 가득 해운 싱싱한 봄나물을 자랑스럽게 순옥에게 내밀었지요. 그날 저녁, 좁고 어두운 부엌의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모녀는 마주 앉아 갓 지은 보리밥과 향긋한 봄나물 국을 먹으며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본 예쁜 새들과 이름 모를 들꽃들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렸고 순옥은 그런 딸의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감상하듯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가슴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연화를 보며 순옥은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의 장작 소리가 두 사람의 저녁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며 포근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연화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옥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깊은 장롱 밑에 숨겨둔 낡고 먼지 쌓인 괴짝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강가에서 아기를 감싸고 있었던 황금색 실로 왕실의 문양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붉은 비단 보자기가 여전히 변함없이 고운 자태를 뽐내며 접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이것이 훗날 연화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엄청난 재앙이 될지 알 수 없어 깊은 한숨을 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려 모든 증거를 없애고 싶었지만 그것은 연화의 진짜 부모와 텐주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큰 죄악 같아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이 보자기는 저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지만 우리 연화에게는 태어난 뿌리를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이겠지. 순옥은 홀로 작게 중얼거리며 비단 보자기를 다시 괴짝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집어넣고는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 무거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언젠가 연화가 훌쩍 자라 진실을 감당할지 깊은 번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며 스스스 소리를 낼 때마다 누군가 방 안을 엿듣고 있는 것 같아 순옥은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이 작은 초가집에 불어닥친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조금씩 그녀의 삶을 봄이 채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풍경은 겉보기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평화롭고 고요해 보였지만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드는 우물가에서는 이미 어제 다녀간 관리들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간 순옥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웅성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그녀의 심장은 또다시 거세게 방망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15년 전에 궁정에서 귀한 공주 마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기가 빨간 비단 보자기에 쌓여 이 근방 강가로 떠내려왔을지도 모른다지 뭐야. 한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이들이 맞장구를 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수근거렸지요. 만약 그 잃어버린 공주마마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 평생 먹고 살 만한 엄청난 금은보화를 상금으로 내려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 마을 아낙네들의 눈빛에는 짙은 호기심과 헛된 욕심이 어리면서 왁자지껄 떠들어댔습니다. 순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놓칠 뻔하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려왔고 얼른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물을 길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청난 포상금이라는 말은 가난한 산골 마을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탐욕에 능멀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으며 이는 순옥과 연화의 숨겨진 비밀이 언제 폭로될지 모르는 끔찍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젠걸음으로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마당 한 가운데 멍하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따사로운 봄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차갑고 시리게만 느껴져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 연화가 강가에서 주어 온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거나 숨겨둔 비단 보자기의 존재를 눈치채게 된다면 돈에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순옥은 마당 구석에서 부지런히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는 티 없이 맑은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가엾고 어여쁜 딸을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수백 번 다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이가 조용해지자 순옥은 잠든 연화의 이불을 목끝까지 따뜻하게 덮어주고는 어두운 마당으로 홀로 나와 둥근 달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고 처량하게 메아리치며 순옥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낡은 부뚜막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경건하게 모은 채 부디 이 위태로운 폭풍우가 연화의 작은 삶을 집어삼키지 않고 조용히 비껴가기만을 하늘의 별들에게 애타게 기원하고 또 기원했습니다. 이 작은 초가집의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가난한 하녀의 밤은 길고도 아득하기만 했지요. 순옥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번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한 번 싹튼 짙은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밤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일 낙이 밝으면 연화를 데리고 산 깊은 곳으로 며칠 동안 숨어 지내야 할지 아니면 이장 어른에게 달려가 눈물로 호소하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사서 비밀을 더 빨리 들통나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저 까맣게 타들어가는 속을 달리야만 했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운 순옥은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의 희끄무레한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부엌 아궁이로 향하여 평소처럼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의 거대한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은 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고 따뜻한 얼굴로 사랑하는 연화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아침을 내걸겠습니다. 비록 거친 무매옷을 입은 가난하고 힘없는 하녀일지라도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강인한 마음만은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도 단단하고 굳건하게 빛나며 고요한 산골 마을의 아침 햇살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사지거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간 소문은 마른 들판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물가와 빨래터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아낙네들이 잃어버린 공주와 엄청난 포상금 이야기로 하루 종일 왁자지껄 떠들며 들떠 있었지요. 순옥은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차마 집 밖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굳게 닫힌 살인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연화를 의심하여 불쑥 집 안으로 들이닥칠까봐. 순옥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긴장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맑고 순수한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아궁이에 장작을 집히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마을이 참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무슨 큰 잔치라도 열리는 건가요? 연화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묻자 순옥은 화들짝 놀라며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그저 아랫마을에 장이 크게 서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양이구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아침이나 먹으렴.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연화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었고 혹여나 아이의 눈에 자신의 극심한 불안감이 들킬까 두려워 얼른 고개를 숙인 채 딴천을 피웠습니다. 그런 순옥의 애타는 마음도 모른 채 불길한 그림자는 낡은 살인문을 넘어 서서히 그녀의 집 안으로 기어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에게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끈다시피 하고 지내던 아주 욕심 많고 게으른 먼 친척 사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칠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성은 노름과 술에 빠져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는 배가 고플 때마다 염치 없이 순옥의 집을 찾아와 남은 양식을 구걸하거나 돈을 뜯어가는 아주 골칫거리 같은 인물이었지요. 하필이면 온 마을이 공주와 포상금 소문으로 발칵 뒤집힌 바로 그날 아침 칠성이 퀭한 눈을 번뜩이며 순옥의 집 마당으로 어슬렁어슬렁 불길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이 순옥아,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냉큼 나와서 먹을 것 좀 내어 보거라. 며칠을 굶었더니 아주 죽을 지경이구나. 칠성은 닫힌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거칠고 뻔뻔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옥은 그 끔찍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며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필이면 이토록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에 칠성이가 나타나다니 순옥은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지요. 그녀는 연화가 놀라지 않도록 급히 부엌 밖으로 나가 칠성을 막아섰고 제발 조용히 해달라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찬장에서 남은 누룽지 한 덩어리를 꺼내어 그의 거친 손에 황급히 쥐어주었습니다. 칠성은 순옥이 건네준 딱딱한 누룽지를 우족우족 씹어 삼키며 불만 가득한 눈초리로 좁은 집안 곳곳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찌쭉, 너는 그 곱상한 주어 온딸년 하나 데리고 살면서 어찌 이리 지질이 궁상맞게 구는 것이냐. 마을에는 지금 공주를 찾으면 금은보화를 준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말이다. 칠성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뼈있는 말에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칠성은 순옥의 당황한 기색을 예리하게 살피며 속으로 알 수 없는 시커먼 의심의 씨앗을 몰래 키워가기 시작하는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칠성은 순옥이 유난히 불안에 떨며 안방 쪽을 힐끔거리는 것을 보고는 필시 무언가 귀한 것을 숨겨두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그러니 시원한 냉수나 한 사발 가득 떠다 주거라. 칠성은 일부러 순옥에게 심부름을 시켜
그녀를 우물가로 멀리 쫓아냈습니다. 순옥이 불안한 발걸음으로 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간 사이 칠성은 재빠른 동작으로 순옥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이불 더미를 파헤치던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마침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고 검은 괴짝 하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주저없이 거친 손놀림으로 낡은 괴짝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젖혔습니다. 괴짝 안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붉은 비단 보자기가 그 영롱하고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며 고이 접혀 있었지요. 그 비단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는 평생 가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재질이었고 그 위에는 황금색 화려하고 정교한 왕실의 문양이 뚜렷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칠성의 탁한 두 눈은 그 믿을 수 없는 귀한 물건을 보자마자 욕망으로 번뜩였고 심장은 터질 듯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하며 탐욕스러운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로구나. 틀림없이 왕실에서 잃어버린 귀한 아기를 감싸고 있었던 증표가 분명해.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잃어버린 공주에 대한 소문, 15년 전 순옥이 강가에서 주워왔다는 출신모를 아름다운 연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화려한 왕실의 비단 보자기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칠성의 교활한 머릿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그는 연화가 바로 온 나라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공주라는 엄청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길어 방으로 돌아오던 순옥은 엎질러진 물통처럼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비단 보자기를 들고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제발 그 물건에서 손을 떼다오. 그것은 네가 만질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순옥은 눈물을 쏟으며 기어가 칠성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미 거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칠성은 매몰차게 순옥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미련한 여편네야, 이렇게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고 혼자 독차지하려 했더냐. 이 비단 보자기만 있으면 우리 팔자는 하루아침에 왕족 부럽지 않게 훤히 피는 것이란 말이다. 칠성은 소름 끼치게 웃어대며 비열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며 칠성에게 제발 연화를 모른 척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연화는 조용히 이 산골에서 늙어갈 아이일 뿐이야. 제발 저 높은 궁정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살게 두지 말아다오. 내가 평생 내 곁에서 종노릇이라도 할 테니 제발 비밀을 지켜주렴. 순옥의 애절한 눈물에도 불구하고 칠성의 마음에는 털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화를 이용해 궁정으로부터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금은 보화와 높은 벼슬자리를 얻어내 끔찍한 계획을 세우느라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악랄한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뿐이었지요. 시끄럽다. 네가 주워다 키운 그 계집애는 이제부터 내 수양딸인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직접 궁정의 관리들을 찾아가 잃어버린 공주를 온갖 고생 끝에 키워냈다고 말할 참이니 너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 칠성은 순옥을 향해 매섭게 으름장을 놓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붉은 비단 보자기를 자신의 품속 깊숙이 우겨 넣으며 방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순옥의 작은 세상은 칠성의 탐욕스러운 발길질 한 번에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며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칠성은 비단 보자기를 훔쳐 달아나며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릴 준비를 단단히 하며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순옥은 빼앗긴 증표와 눈앞에 닥친 끔찍한 위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져 한참 동안 방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 산에서 땔감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연화가 열려있는 살인문과 방 안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뛰어 들어왔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어머니를 이토록 슬프게 한 것인가요? 연화는 순옥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순옥은 차마 칠성이 비단 보자기를 훔쳐갔다는 무서운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그저 딸을 안고 서럽게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순옥의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하여 마을 한가운데 있는 주막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긴 비단 보자기를 만지작거리며 동네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자신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지요. 너희들 15년 전 잃어버린 공주에 대한 소문 들었느냐? 내가 그 공주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단 말이다. 칠성의 허세 가득한 목소리에 주막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의 주변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지요. 내 친척 여동생 순옥이가 15년 전 강가에서 주워온 그 연하라는 아이 말이야. 그 아이가 바로 나라에서 타겟 찾는 공주마마란 말이지. 내가 그 집에서 왕실 문양에 찍힌 붉은 비단 보자기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칠성은 침을 튀겨가며 거짓말을 섞어 상황을 과장되게 떠벌렸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집을 오가며 연화의 남다른 기품과 고운 자태를 칭찬하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상금에 대한 헛된 욕심과 호기심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에는 연화가 진짜 공주이며 칠성이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워온 진짜 양아버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연화를 직접 관리들에게 데려가 큰 상을 받을 것이라며 떵떵거렸고 사람들은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 칠성에게 미리 잘 보이려 아첨을 떠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순옥의 귀에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무서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순옥은 연화의 운명이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 칠성의 더러운 탐욕에 휘둘리게 생겼다는 절망감에 숨이 턱 막혀옴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 이상 방 안에만 누워있을 수 없었던 순옥은 부은 눈을 비비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마당에 있는 차가운 우물가로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물 한 모금으로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보려 했지만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늙어버린 얼굴을 보니 눈물만이 탐욕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 불쌍한 연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순옥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당장이라도 우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두 손으로 가슴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우물가 저편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순옥의 흐려진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오며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낸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아주 지혜롭고 덕망 높은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함부로 말수를 늘리지 않던 어르신은 조용하고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어르신의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숙였지만 어르신의 깊고 맑은 두 눈은 이미 순옥의 마음속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우물 곁에 내려놓고는 부드럽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떨고 있는 순옥에게 짧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조용히 건네셨습니다. 순옥아, 산골짜기에 바람이 거세질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한 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야 하는 법이란다. 그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칠성이가 몰고 온 험악한 소문과 연화의 비밀에 대한 뼈아픈 경고이자 따뜻한 조언이 분명했습니다. 순옥은 어르신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고는 가슴이 뜨끔하며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만 있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딸을 지킬 방법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니 너는 오직 진실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 주거라. 어르신은 이 한마디 조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고요하게 오시던 길을 되돌아 천천히 멀어져 가셨습니다. 순옥은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실성이 훔쳐간 비간 보자기와 거짓 소문 때문에 덜컥 포기하려 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비록 비단 보자기는 빼앗겼지만 15년 동안 연화를 사랑으로 품어 키운 어미의 진실된 마음은 세상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순옥의 두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두려움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고 대신 칠성의 악랄한 음모로부터 연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렬하고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며 차가운 우물물로 마음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며 옷매무새를 반듯하게 고쳐 입었습니다. 연화를 빼앗아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칠성의 거짓말이 온 마을을 덮치기 전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오해를 풀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간인한 어머니의 진짜 싸움이 비로소 초가집 마당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선 순옥은 부엌에서 묵묵히 콩을 고르고 있는 연화의 작은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를 도우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맑고 고운 딸을 보니 순옥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야, 오늘 밤에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누가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 부르더라도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아니 된단다. 순옥은 연화의 두 손을 꽉 쥐고 비장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했고 연화는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엄격한 표정에 놀라면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허풍을 떨던 칠성은 날이 어두워지자 자신의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흉악한 무리들을 이끌고 순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이 진짜 공주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웅성웅성 몰려들었고, 조용했던 산골 마을의 밤은 횃불과 사람들의 발소리로 어지럽고 시끄럽게 물들어갔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자랑스럽게 품은 채 금방이라도 연화를 끌어내어 궁정으로 데려갈 기세로 순옥의 낡은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살인문은 굳게 닫힌 채 묵묵부답이었고 폭풍 전야처럼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집 주변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옥아, 당장 문을 열고 내 수양딸 연화를 내놓지 못할까? 내일 아침 일찍 관리들이 다시 온다고 하였으니 내가 아이를 데리고 직접 찾아가야겠단 말이다. 칠성의 탐욕스러운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를 기분 나쁘게 울렸지만 방 안에 앉아있는 순옥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세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조언대로 그녀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한 딸을 방 안 깊숙이 안전하게 숨겨두었으며 이제는 밖에서 몰아치는 저 더럽고 탐욕스러운 바람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요한 초가집 안에는 긴장감과 결의가 교차하며 내일을 기약하는 숨막히는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지요.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앞을 하얗게 비추는 가운데 밖에서 소란을 피우던 칠성과 무리들은 굳게 닫힌 문을 뚫지 못하고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일단 물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대했던 구경거리가 사라지자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하나둘 흩어졌지만 이 거대한 소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관리들이 도착하면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지요. 순옥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연화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내일 관리들 앞에서 칠성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내고 연화의 평안을 되찾을 지혜를 달라고 하늘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새근새근 잠든 연화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퍼져나가며 순옥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15년 동안 애써 감춰왔던 엄청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궁정과 마을이 한바탕 크게 뒤집어질 테지만 순옥은 더 이상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가장 튼튼한 갑옷을 입고 탐욕스러운 방해자에 맞서 굳건히 싸워나갈 준비를 마치며 길고 험난했던 하루의 끝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폭풍 전의 고요함을 품은 채 무겁고도 조용하게 새벽을 향해 조심스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짧고도 길었던 밤이 지나고 먼 산 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새들의 경쾌한 지저귀임과 맑은 아침 공기가 온 마을을 상쾌하게 깨웠겠지만 오늘따라 산골 마을에는 숨막힐 듯한 무거운 긴장감만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순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까지 보였던 불안감 대신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낡은 우물가에도 볕이 잘 드는 담벼락 밑 건조대 위에도 폭풍전야의 서늘하고 고요한 기운만이 가득 차올라 앞으로 닥칠 엄청난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연화의 고운 얼굴을 한참 동안 애틋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요동쳐도 이 어미가 널 끝까지 지켜줄 테니 넌 그저 푹 자거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겨주며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하녀일지라도 15년 동안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워온 이 소중한 딸을 탐욕스러운 칠성에게 결코 허망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지요. 연화의 따뜻한 숨결은 순옥에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온 순옥은 찬 이슬을 밟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늘 하던 대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소박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어제 우물가에서 만났던 지혜로운 마을, 어르신의 뼈있는 조언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는 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진실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맞서요. 한다는 그 말씀이 지금 벼랑 끝에 선 순옥에게는 한 줄기 튼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솥단지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과일들 앞에서 칠성의 더러운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낼 모든 정황과 진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할 무렵 굳게 닫힌 살인문 밖에서는 벌써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정말 칠성이 말이 사실일까? 순옥이가 키우는 그 얌전한 연화가 진짜 나라에서 찾는 공주 마마란 말인가? 아낙네들과 사내들은 저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까치발을 들고 순옥의 집안을 엿보려 떠들어댔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했던 추가집 주변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둘러싸여 시장통처럼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의 헛된 호기심과 욕심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순옥의 연약한 담장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지요. 가난한 집 마당에 들이닥친 불길한 관심은 진실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인파를 해치고 마침내 탐욕에 잔뜩 찌든 칠성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거만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품속에 훔친 왕실의 붉은 비단보자기를 단단히 품은 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보란듯이 헛기침을 크게 해대며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튀었지요. 다들 길을 비켜라. 곧 궁정에서 높으신 관리 오실 터인데 내가 내 수양딸 연화를 데리고 직접 마중을 나갈 참이다. 칠성의 헛에 가득한 뻔뻔한 목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찢고 메아리 쳤고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칠성은 굳게 닫힌 순옥의 살인문 앞으로 다가가 거친 발길질로 문을 쾅쾅 걸어차며 악을 쓰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이, 순옥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문을 걸어 잠그고 무엇을 하는 게냐. 어서 문을 열고 내 귀한 수양딸 연하를 내놓지 못할까. 칠성의 광기 어린 목소리는 평온했던 마당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고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화의 진짜 보호자이며 공주를 찾아낸 공로자라는 거짓말을 온 동네에 퍼뜨려 여론을 장악하려는 교활한 수작을 부리고 있었으며 그 탐욕스러운 행태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추악하고 비열한 것이었지요.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연화는 두려움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엌으로 뛰어나와 순옥의 품에 덜컥 안겼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칠성 아저씨가 왜 저리 화를 내시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요?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연화가 덜덜 떨며 묻자 순옥은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없이 다정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가. 저 못된 아저씨가 헛소리를 하는 것뿐이니 넌 방 안 깊숙이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단다. 순옥은 연화를 다독여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치맛자락을 단단히 여미며 돌아섰습니다. 순옥은 우물가로 다가가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마른 세수를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선 그녀의 뒷모습은 가냘프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15년간 품어온 강인한 모성애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래,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내가 순옥은 굳은 결심과 함께 살인문 쪽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 밖에서 악을 쓰며 기다리고 있는 칠성과 진실을 몰라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숨겨왔던 모든 비밀의 베일을 벗길 때가 온 것입니다. 순옥이 무거운 빗장을 풀고 살인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밖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창백하지만 꼿꼿한 얼굴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문이 열리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순옥의 멱살을 잡을 듯이 삿대질을 해대며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나섰지요. 이제야 문을 열었구나. 어서 그 계집애를 데리고 나오란 말이다. 네가 그 아이를 숨긴다고 해서 하늘에 내린 엄청난 팔자가 바뀔 줄 아느냐. 칠성은 자신이 빼앗은 비단 보자기가 마치 자신의 권력인 양 허리춤에 손을 얹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칠성의 협박에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차가운 침묵으로 그 거만한 기세를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탐욕에 눈이 멀었다 한들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순옥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칠성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순옥이 이토록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을 지켜보았지요. 칠성은 순옥의 기세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비웃으며 뻔뻔한 거짓말을 다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련한 여편네가 15년이나 남의 자식을 훔쳐다 키우더니 이제 와서 내 귀한 수양딸을 독차지하려 드는구나. 내가 그 증거를 낱낱이 보여주마. 칠성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붉은 비단 보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휙 펼쳐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비단 보자기는 눈부시게 붉은 빛을 뿜어냈고 그 위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황금색 왕실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보아라, 이것이 바로 15년 전 잃어버린 공주마마 감싸고 있던 왕실의 귀한 증표란 말이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칠성은 침을 튀겨가며 거짓 연기를 펼쳤고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그 화려한 증표 앞에서 칠성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으며 순옥을 의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순옥이가 어쩌다가 남의 귀한 자식을 훔쳐서 제 자식인 양 키운 겐가.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순옥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들고 있는 비단 보자기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처음 강가에서 발견했을 때 얼어붙어 죽어가던 연화의 가엾은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롱을 부수고 몰래 훔쳐간 도둑질의 산물일 뿐이다. 네가 어찌 하늘을 우러러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순옥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지만 탐욕에 눈이 먼 군중과 칠성에게 그녀의 절규는 닿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살인문 앞에서 진실과 거짓이 거칠게 부딪히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마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마을을 들렀던 궁정의 높은 관리들이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마을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의 기세는 어제보다 훨씬 엄숙하고 위압적이었으며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있는 순옥의 집 앞 마당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체 높은 분들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홍에 갈라지듯 귀를 덮고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침묵으로 가득 차며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늙고 근엄한 관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리를 훑어보며 호통을 치듯 굵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곳에 15년 전 잃어버린 공주마마의 행방을 알고 있는 자가 있다 들었다. 그 자가 누구이며 증명할 만한 확실한 징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칠성은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땅바닥에 넋죽 엎드리며 관리 앞으로 손살같이 기어나갔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바로 그 아이를 15년 동안이나 피눈물을 흘리며 정성껏 거두어 키운 수양업이 칠성이라 하옵니다. 여기 그 확실하고도 틀림없는 왕실의 증표를 소인이 고이 간직하고 있었나이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붉은 비단 보자기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어 늙은 관리의 눈앞에 바치며 과장된 몸짓으로 충성심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관리는 호위무사가 건네준 비단 보자기를 받아들고는 거기에 새겨진 황금색 문양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피더니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습니다. 아기씨를 감쌌던 그 귀한 물건이 맞구나. 관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엄청난 포상금을 받을 생각에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꾹 참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관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칠성을 향해 다급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이 비단 보자기에 쌓여있던 아기씨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어서 마마를 내 눈앞으로 모셔오지 않고 무엇을 꾸물거리는 것이냐? 그러자 칠성은 교활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짐짓 슬프고도 억울한 척 목소리를 꾸며내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귀하게 모시고 있었사오나 저기 서 있는 악독하고 가난한 하녀 순옥이란 년이 마마를 자신의 친딸처럼 속여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뭡니까? 저 여자가 마마를 좁은 방구석에 가두고 내놓지를 않사옵니다. 칠성은 순옥을 향해 도끼 어린 손가락질을 하며 끔찍한 모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의 서늘하고 의심 가득한 시선이 일제히 마당 한구석에 서 있는 남루한 차림의 순옥에게로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들 기세로 순옥을 에워싸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수군거림조차 멈추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번쩍이는 칼날과 관리들의 무서운 호통 앞에서도 숙이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맑고 깊은 두 눈에는 칠성의 더러운 거짓말을 용서치 않겠다는 강렬한 분노와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용기가
태산처럼 든든하게 자리 잡고 빛나고 있었지요. 당장 저 요망한 여자를 끌어내어 포박하고 방 안에 갇힌 마마를 안전하게 밖으로 모셔오라. 관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무섭게 다가왔고 칠성은 득양양하게 웃으며 순옥을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옥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당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나리들께서는 어찌 저런 파렴치한 도둑의 간악한 거짓말만 듣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벌하려 하십니까? 저 칠성이라는 자는 내 집을 부수고 비단 보자기를 훔쳐간 천하의 몹쓸 도둑놈일 뿐입니다. 순옥의 당당한 외침에 무사들도 멈칫하며 관리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늙은 관리를 향해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으리, 비록 저는 거친 흙바닥을 뒹굴며 살아가는 천하고 가난한 하녀에 불과하지만 15년 전 강가에서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를 거두어 젖을 물려 살려낸 것은 바로 접니다. 저 칠성이라는 자는 아이가 자랐는지 저 비단 보자기에 어떤 흠집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협잡꾼에 불과합니다. 순옥의 피 끓는 진실된 호소는 거짓으로 꾸며낸 칠성의 가벼운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한 울림을 주며 관리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당찬 발언에 당황한 칠성은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펄쩍펄쩍 뛰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어디서 감히 높으신 나리들 앞에서 감히 새 치혀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당장 저 입을 틀어막지 못할까. 칠성이 주먹을 치켜들고 순옥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관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사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 거친 행동을 단호하게 저지시켰습니다. 관리는 오랫동안 백성들을 다스리며 수많은 거짓과 진실을 판별해온 지혜로운 눈으로 칠성의 가벼운 탐욕과 순옥의 묵직한 진정성을 본능적으로 저울질하며 이 사건의 숨겨진 이면을 천천히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년이 진정 그 아이를 15년 동안 거두어 키운 어미라면 저자가 들고 온 비단 보자기 말고도 네가 마마를 키웠다는 확실한 증거를 댈 수 있느냐. 관리가 매서운 눈초리로 순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실을 캐물었습니다. 순옥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더듬거림 없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뼈저린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지요. 나으리, 저 붉은 비단 보자기 안쪽 모서리를 보시지요. 아이를 주었던 그 추운 겨울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걸려 비단한 귀퉁이가 길게 찢어졌고 제가 거친 무명실로 서툴게 꿰맨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순옥에 떨리지만 확신에 찬 말에 관리는 황급히 비단 보자기를 뒤집어 안쪽 모서리를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굳은 표정이 놀라움으로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과연 순옥의 말대로 화려한 비단 안쪽에는 어울리지 않는 투박하고 거친 무명실로 정성껏 꿰매어진 작은 흉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자신이 훔친 물건을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없었기에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멍청한 표정으로 땀만 뻘뻘 흘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이 극적인 반전에 숨을 죽였고 거짓이 벗겨지고 진실의 조짐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는 짜릿하고도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년 전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옷구슬 목걸이는 비단 보자기와 함께 두면 눈에 띌까 염려되어 제가 우물녘 깊은 돌 틈에 남몰래 숨겨두었사옵니다. 순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칠성은 꿈에도 모를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관리들 앞에 당당하게 제시했습니다. 무사 하나가 순옥이 가리킨 우물가 돌 틈을 샅샅이 뒤지더니 이내 흙투성이가 된 작고 영롱한 옷구슬 하나를 찾아내어 관리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왕실의 자손만이 지닐 수 있는 고귀한 옷구슬이었고 이를 확인한 관리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확신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칠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도망칠 궁리를 하느라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 요망한 여자가 소인의 집에서 물건들을 모조리 훔쳐다가 저렇게 교묘하게 꾸며낸 것이옵니다. 제발 제 억울한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칠성은 바닥에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모든 정황과 물증이 순옥의 진실된 삶을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던 자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그의 탐욕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뿐이었고 마당을 채웠던 칠성의 더러운 기세는 봄눈 녹듯이 허망하게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나뒹구는 칠성을 동정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단단히 마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굳게 닫힌 자신의 안방문을 향해 천천히 돌아서며 자신을 평생 진짜 어머니로 믿고 자라온 가엾은 딸을 세상의 빛 가운데로 부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낡은 초가집의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과 핏줄의 굴레가 마침내 온 동네 사람들과 깐깐한 궁정관리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거짓된 욕망이 거치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눈부신 진실의 시간이 마침내 순옥의 마당에 찬란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굳게 닫힌 안방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떨리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을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제 밖으로 나와도 좋단다. 어미가 내 곁에 든든히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으니 안심하고 조용히 문을 열거라. 순옥의 따뜻한 부름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낡은 문풍지가 발라진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열리며 연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밖에서 벌어진 무서운 소란에 놀라 맑은 두 눈망울에는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지만 연화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로 마당으로 걸어 나왔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맑고 고운 자태에 숨죽인 채 멈춰 섰습니다. 연화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자 지체 높은 궁정관리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록 빛바랜 낡고 거친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연화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귀한 기품과 우아함은 숨길 수 없는 왕실의 핏줄 그 자체였기 때문이지요. 특히 늙고 지혜로운 관리는 눈매와 부드러운 턱선을 바라보며 15년 전 깊은 슬픔에 잠겼던 왕비마마의 아름다운 젊은 시절 얼굴을 고스란히 겹쳐보고는 커다란 충격과 감격에 휩싸여 몸을 부르르 떨고 말았습니다. 순옥은 두려움에 떨며 쭈뼛거리는 연화의 작은 손을 따뜻하고 굳세게 맞잡으며 늙은 관리 앞으로 당당하게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가 바로 제가 15년 전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강가에서 품에 안고 제 목숨보다 귀한 딸, 연화요입니다. 순옥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수많은 세월의 한과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짙게 배어 있어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조심스레 짚으며 눈앞에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소녀가 진정 잃어버린 나라의 보물인지 확인하려 애를 썼습니다. 15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저는 부잣집 심부름을 다녀오다 꽁꽁 얼어붙은 강가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옥은 차분하지만 애절한 목소리로 모두가 숨죽여 듣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진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늘 저 칠성이가 훔쳐온 저 붉은 비단 보자기에 갓난아기가 파랗게 질린 채 저는 두려운 마음도 잊은 채 얼른 아기를 품에 안고 제 남루한 초가집으로 뛰어와 밤낮으로 제 체온을 나누며 간절히 기도하여 간신히 아기의 숨을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는 마치 눈앞에서 그림이 그려지듯 생생하게 펼쳐졌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하녀의 희생적인 사랑에 깊이 감동하여 여기저기서 훌쩍이며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계속해서 옥구슬 목걸이와 비단 보자기를 왜 깊은 괴짝과 우물가 돌 틈에 꼼꼼 숨겨두어야만 했는지, 혹시라도 아이를 빼앗길까봐 내일 밤 얼마나 가슴을 두려움에 떨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거질없는 어미의 절절한 고백은 거친 마당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며 칠성의 가벼운 탐욕으로 얼룩졌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숙연하고 경건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늙은 관리는 순옥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경청하다가 마침내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그 엄청난 비밀을 품고서 마마를 이토록 아름답고 바르게 키워내다니 진정 하늘이 내린 은인이 아닐 수 없구나. 관리는 순옥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맞잡으며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궁정의 높은 관리가 천한 하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은 벅찬 감동으로 숨을 헐떡이며 진실의 승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어서 관리는 호위무사에게 명하여 우물가 돌틈에서 찾아낸 옥구슬과 칠성에게서 빼앗은 붉은 비단 보자기를 다시 한번 연하의 품에 정중하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옥구슬과 비단은 왕실의 피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한 증표이며 마마의 얼굴에 깃든 기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전하와 중전 마마의 고귀한 자태이옵니다. 관리의 확고한 선언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더 이상 연화가 잃어버린 공주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15년의 숨겨진 세월이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하며 완전한 진실로 세상에 드러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관리는 예를 갖추어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궁정에서부터 가져온 오랜 근심과 걱정을 모두 씻어내듯 우렁차고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소신, 삼가 황실의 고귀한 핏줄을 신 공주마마를 뵙사옵니다. 부디 그동안의 모진 고생을 잊으시고 신들과 함께 궁정으로 환공하시어 전하의 크나큰 슬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관리의 인사에 이어 수십 명의 무사들도 일제히 검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공주를 향해 깊은 예를 올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얼떨결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자신들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진짜 공주가 자라났다는 경이로운 사실에 기쁨의 탄성을 터뜨렸지요. 연화는 갑자기 자신을 향해 엎드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주라는 낯설고도 엄청난 호칭에 너무나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며 순옥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딸 연하일 뿐인데 어찌 저 높으신 분들이 제게 이리 절을 하시는 겁니까? 연하가 두려운 눈빛으로 순옥을 올려다보자 순옥은 흐르는 따뜻한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아가. 너는 본래 아주 높고 귀한 곳에서 태어난 별과 같은 존재란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있어야 할 진짜 자리를 찾은 것뿐이니 두려워할 것 없느니라. 그 감동적이고 성스러운 광경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끔찍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짐승처럼 벌벌 떨고 있었으니 바로 거짓말을 일삼던 칠성이었습니다. 자신의 교활한 사기극이 완벽하게 들통나고 연하가 진짜 공주로 인정받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칠성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워졌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분노에 찬 호위 무사들이 이미 마당의 출구를 빈틈없이 막아선 채 그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비열한 얼굴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짙은 공포만이 흉측하게 남아있었지요. 늙은 관리는 공주를 향한 예를 마친 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서운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바닥에 웅크린 칠성을 쏘아보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칠성이라 하였느냐. 감히 하늘같이 고귀한 공주마마를 납치하려 하고 은인의 집을 부수어 황실의 증표를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능멸하는 거짓말로 관리를 속이려 들다니. 관리 떨어지자 무사 2명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칠성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하고는 단단한 밧줄로 그의 몸을 꽁꽁 묶어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칠성은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짓찢으며 처절하게 살려달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칠성의 비겁한 눈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준엄한 판결을 내리며 마당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너의 그 추악하고 끝없는 탐욕은 온 마을을 어지럽혔고 가난하지만 고결한 여인의 진실을 더럽히려 한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이다. 당장 이 악독한 자를 끌어내어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 관리의 엄정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칠성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그동안 그가 저지른 악행과 오늘의 끔찍한 만행을 한 목소리이고 크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